대한민국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흔히 보던 시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촛불이 아닌 전자 응원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흰색, 파스텔, 형광빛이 도심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BBC, CNN, NHK, 르몽드, 슈피겔, 세계 주요 언론이 일제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CNN은 보도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였지만 폭력도 충돌도 없다. BBC는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시민행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응원봉을 든 시민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NHK 기자는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정치 집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를 지키는 모습 처음 봅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일면에 실었습니다. 제목은 K민주주의, 비폭력 대중행동의 전형. 기사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회 후 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남지 않았다. 이 현상은 정치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유럽 정치학자들은 이 움직임을 시민 페스티벌이라 불렀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장문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집회 문화는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참고서가 될 것이다. 물리적 충돌이 아닌 상징과 연대, 문화적 표현만으로도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다. 집회는 수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서울로 향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영국 옥스퍼드대, 프랑스 파리 정치대, 각 대학은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름은 한국의 비폭력 대중행동. 강의 자료에는 응원봉 물결 속 시민들의 항공사진이 있었습니다. 빛으로 뒤덮인 도시의 장면이 그들의 사례였습니다. 집회는 결국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외가 주목한 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무엇을 바꿨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바꿨느냐. 오늘날에도 전 세계 시위 현장엔 방패와 최루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응원봉 집회 영상은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국제 비폭력 운동단체는 이 방식을 서울 모델이라 부르며 전파하고 있습니다. 응원봉의 파도, 노래와 구호가 뒤섞인 거리, 질서를 잃지 않은 행렬. 해외의 눈에 비친 그것은 단순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서울 모델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의 정치학 학회에서는 매년 관련 세션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비폭력 집회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례. 하버드 케네디 스쿨은 응원봉 집회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이 집회는 정치적 목적 달성과 시민 안전 보장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보고서에는 세부적인 데이터까지 포함됐습니다. 집회 기간 동안 발생한 물리적 충돌 건수 공건, 응급 유료 지원 23건, 모두 경미한 사례. 참가자 설문 응답률 89%, 그중 94%가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답변. 운산하 민주주의 기구, IDA는 서울 모델을 21세기 민주주의의 혁신 사례로 공식 보고서에 수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방식을 컬처럴라이즈드 디마크러시 무브먼트라 명명했습니다. 즉, 문화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대중행동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정책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유럽 몇몇 국가에서는 대규모 집회 안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며 한국 사례를 참고 조항에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회 참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발광 도구 권장 같은 조항이 추가된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외국 언론은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경제성장이나 K컬처로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치 사회 부문에서도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다음 장을 열었다. 그 장면은 총성 대신 음악과 빛으로 기록됐다. 그 영향은 문화계에도 이어졌습니다. 응원봉을 든 군중의 항공사진은 해외 전시회에서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걸렸습니다. 그 사진 앞에서 한 프랑스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정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을 때 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서울 모델은 이제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국제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교재 속 사례 연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각국의 학생들은 그날의 한국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며 또 하나의 민주주의 방법론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응원봉의 빛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응원봉을 집 서재에 전시했고, 어떤 이는 그날의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저장했습니다. 그 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해냈고 다시 할 수 있다. 그날 이후 세계는 한국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총 대신 촛불을 들었던 나라, 그리고 그 불빛을 응원봉으로 바꿔 또 한 번 역사를 쓴 나라. 응원봉 집회가 끝나고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제 시민사회는 이를 하나의 플랫폼처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ADN는 서울에서 열린 연례회의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서울 모델은 특정 국가만의 방식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평화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도구다. 이 회의에는 30여 개국의 시민운동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집회 운영 매뉴얼과 장비, 응원봉 디자인까지 직접 체험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활동가는 응원봉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빛이 아니네요. 사람을 모으는 신호입니다. 서울 모델은 이후 다양한 분야에 접목됐습니다. 환경운동, 인권 캠페인, 심지어 국제 스포츠 평화 시위에도 사용됐습니다. 특히 유럽의 한 도시에서는 난민 보호 집회에서 수천 개의 응원봉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그 장면을 코펜하겐의 작은 서울이라 불렀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이 경험은 교육 자료로 활용됐습니다. 중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의 비폭력 집회 사례라는 챕터가 추가됐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그날의 영상을 보고 토론했습니다. 왜 폭력 없이도 변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 방법이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까? 그 토론은 미래 세대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응원봉 집회가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UN 본부에서 열린 비폭력 행동 포럼에서는 한국 사례가 개막식 영상을 장식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속에서 응원봉의 파도와 함성이 전 세계 대표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한 아프리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총보다 빛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후 한국의 집회 문화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K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언론과 함께 시민단체의 공식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대, 질서,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오늘 그날의 참가자 중 한 명은 자신의 아이에게 응원봉을 건네줍니다. 이건 그냥 불빛이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을 때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아이는 그 불빛을 켜고 미소 짓습니다. 그 빛은 과거를 비추고 현재를 밝히며 미래로 이어집니다. 세계는 여전히 많은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시작된 응원봉의 물결은 하나의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총 대신 빛을, 폭력 대신 문화를, 분열 대신 연대를 선택한 그날. 그리고 그 기록은 앞으로도 이렇게 불릴 것입니다. 서울 모델, 빛으로 세상을 바꾼 대한민국의 방식.